우리는 흔히 성격이 타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예민하고 저 사람은 원래 무던하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성격처럼 보이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 성장 환경에서 만들어진 반응입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공간과 분위기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먼저 가르쳤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집은 첫 번째 학교였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분위기로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다투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갈등이 오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늘 참아야 했던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감정을 미루는데 익숙해집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받았던 환경에서는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들으며 배운 게 아니라 매일의 공기처럼 스며든 것들입니다. 유대인의 오랜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자라는 동안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실패했을 때 어떤 표정을 마주했는지, 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받았는지가 그 사람의 내면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담담합니다. 능력의 차이라기보다 기준이 만들어진 과정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분명히 짚어왔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바꾸려면 먼저 가까운 환경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의 말을 들으며 어떤 태도를 일상처럼 접했는지가 그 사람의 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표정을, 가르침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더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성장 환경은 기억으로 남기보다 습관으로 남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매번 참는 선택을 해야 했던 환경,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환경, 혹은 어떤 말을 해도 무시당하지 않았던 환경은 각기 다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쉽게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지금의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환경이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만든 방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환경을 탓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자신을 덜 미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변명의 시작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성장 환경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버린 운명이 아니라 초기에 주어진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조건이 지금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새 기준을 세워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답은 다음 흐름에서 조금 더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장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이렇게 굳어버린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은 다시 환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만든 반응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감정을 내 성격이라고 단정합니다. 쉽게 불안해지는 마음, 관계에서 먼저 물러나는 태도, 괜히 미안해지는 습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익힌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꼭 필요했던 반응이었지만 지금의 삶에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떠올릴 만한 분이 법정입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의 마음도 환경처럼 가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친 땅에서 자란 나무라도 햇빛과 물을 새로 만나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성장 환경이 마음을 거칠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다른 환경을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말, 비교하지 않는 시선, 쉬어도 괜찮다는 기준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의 사례로는 오프라 윈프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불안정하고 상처 많은 성장 환경을 겪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한계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있는 공간,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일을 선택하며 환경을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그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재능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다시 짜는 선택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하루에 어떤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지,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모두 환경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 대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배웠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드러움이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장 환경은 당신의 출발선이었을 뿐 결승선이 아닙니다. 과거가 만든 반응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의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조금 덜 참아도 되고, 조금 늦게 가도 되고, 예전처럼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당신을 만들었을지라도 앞으로의 환경은 당신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새로 선택한 환경이 우리의 관계와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흐름을 다음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장 환경을 이해했다는 것은 과거를 다시 들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해는 과거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왜 늘 불안했는지, 왜 관계에서 먼저 물러났는지, 왜 스스로에게 그렇게 엄격했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몰아세울 이유가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참아야만 안전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택을 해보는 것. 예전에는 늘 혼자 견뎌야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새로운 환경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 환경의 영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생깁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또 시작이네 하고 자책하는 대신 이건 예전 환경이 남긴 반응이구나 하고 한 발 물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발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리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만 맞추는 관계가 익숙했다면 조금 불편해도 내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늘 강해 보여야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쌓아가도 됩니다. 환경은 사람을 길들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풀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규칙만으로 현재를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성장 환경은 당신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배경일 뿐,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거절하지 못하던 부탁에 잠시 숨을 고르는 선택,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결정들 말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온 방식에는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여도 충분합니다.